옛날 송나라 때 주자가 이제 사서삼경 체제, 유학자라면은 반드시 사서삼경은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필수 공통 과목입니다. 그냥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건데요. 근데 사서를 먼저 공부하는데 순서는 뭐뭐를 대학 중용, 그죠?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대학 중용 뭐예요? 논어 맹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라고 하는 대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논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맹자를 공부하고, 중용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맹자는 그 중용을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왜냐면 중용 내용 자체가 워낙 또 어렵기도 하고, 거의 주역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역을 이 두루두루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썼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글이 나온 순서로 표현하자면 제일 먼저 뭘 보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논어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소학 단계 과정은 이미 건너뛰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고 유학이라는 것을 처음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공자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정리한지, 어쨌든 제자들은 공자의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봤을 테니까, 그래서 논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순서가 대학이 먼저 나왔죠. 대학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증자의 중용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맹자를 봐야 됩니다. 그럼 맹자가 쉬워지는데, 안 그렇고 맹자를 대학 중용, 그다음에 옛날 사람들이 대학 중용하고 맹자 논어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해하기가 무지무지 난삽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고요. 일단은 논어는 공부 다 했다 생각하고 대학을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 앞에서 논어 공부 많이 했었죠. 특별히 논어는 논어 20편에 수미장 다 했죠. 1장 끝장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에다가 군자소인까지를 다 보태서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태서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원래 선생이라는 건 길라잡이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새끼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 가르쳐주면 그 유능한 선생 아니에요. 제일 무능한 선생이죠. 시간 때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대학은 정말 힘든 과목이기도 합니다. 왜 힘드느냐? 달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학 그러면은 대학이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내기까지는 누구의 공이 가장 컸다? 주자의 공입니다. 대학은 예기 42편. 그래서 원래는 예기 42편 속에 들어가 있던 글인데요. 이 내용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일부 학자들이 이건 별도로 한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공자가 쓰셨던 아마 예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예경이 어떻게 없어지고 한나라 때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일부 없앨 것 없애가지고 정리된 게 예기라 그랬죠. 대대례기 소대례기에서 지난번에 공부는 다 했을 겁니다. 이 중에서 42편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이에요. 대학이 되고 중용이 28편인가 이렇게 26편 25편 7편 뭐 이렇게 될 텐데, 자, 요 대학을 따로 분류를 해놓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책 가운데 예기라고 하는 것을 간혹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책 가운데 예기라고 하면서 대학과 만약에 중용이 빠져 있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중용이 빠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성리학적 관점으로 정리한 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기와 중용이 다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예기 정의, 다시 말해서 한나라 때, 그죠? 한나라 때 학자들 학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예기라고 나와 있는 책들,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책 쪽에는 대학과 중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그 편에다 보면 장구라고 이렇게 대학 장구, 중용 장구, 장구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요 예기의 두 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뽑아내 가지고 주자가 별도의 그 장을 쭉,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문단 나누기를 쭉 한 겁니다. 문단도 이제 큰 문단이 아니라 문장별로 이 정도 해서 여기서 끊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읽어야 되겠다 해서 장구로 이렇게 쭉 나눈 겁니다. 몇 장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장 해서 문단 나누기와 그 다음에 한 소절 한 소절 띄는 방식을 이게 주자가 해놓은 거예요. 그걸 장구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구본 있기 전에 뭐냐면 얘기해 보면 원래 한나라 때, 그죠? 한나라 때 유학의 도를 부활을 시키면서 다시 말해서 진시 황제에 의해서 분서경유를 당하는 거죠. 유학 경전들이 많이 유실이 되고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전반적으로 모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편찬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전부 다 문자까지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한문이라 한자라라고 하는 것이 한나라 때 이른바 유교 문화가 다시 부활되어서 예전에 이제 진나라 때 썼던 소전체의 글에서 벗어나서 해서체로 이렇게 쭉 정리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금문에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당시까지 전해져 내려오던 모든 문화가 한번 휘청거립니다. 바로 진시황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책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유실되는 거죠. 유실되고 없어지고 불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있죠. 야, 이거 중요한 글인데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누구 뭐 무덤, 부모님 무덤을 쓰는데 아예 무덤 속에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항아리 속에다 해서 땅 속에다 묻어두거나 집안의 벽장에다 두고서는 이렇게 벽을 2개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상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서, 서경이죠. 상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서경이냐 상서나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상서라고 쓰면은 대체로 한나라 때 학자들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성리학자들은 그냥 서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다 자기들의 해설서를 달면은 서전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떤지 명칭이 조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서 개념 주로 이제 경학 개념이 되고 여기는 성리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상서 같은 경우가 두루두루 많이 그 없어진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금문상서 그다음에 고문상서 이렇게 나옵니다. 금문상서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복생이라고 하는 학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조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받아 써서 내놓은 것이 금문상서가 되고 그 책을 편찬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노나라 벽, 그죠? 공자의 노벽에서 나온 글들이 더 덧붙여지는 게 고문상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2가지를 합친 거라 그랬죠. 이것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얘기는 어쨌든 뭐 편 자체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얘기도 그죠? 얘기도 특별히도 주자 같은 경우는 대학 같은 경우 너무 흩어졌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착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섞일 착자가 되는 거죠. 섞일 착자에다가 간. 옛날에 책은 주간이나 목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두루 섞였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대학의 장구본을 만듭니다. 자기가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해 한나라 때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당나라 때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소를 달고 그 다음에 육덕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의미를 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어떻게 가끔 아까 같은 거 우리가 열자를 설자를 열로 읽어야 되느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쭉 바로 잡아놓고 이 뜻은 뭐다라고 한 사람이 그걸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 육덕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때까지 해서 정리돼서 나오는 것이 얘기정의입니다. 그래서 얘기정의에 나오는 대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본대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본대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주자가 어느 날 쭉 보다 보니까 아마 대학이 이렇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옛날에 그 진시황제 때 아마 두루두루 이게 섞인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방식대로 잡아놓은 것이 대학 장구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게 2가지를 공부하는데 대부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대학 장구본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장구본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조금 이따 볼 텐데요. 편제가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자, 고본대학은 그죠? 잘 공부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런 본래 모습, 그러니까 이제 고본대학이야말로 원래 원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본대학을 보고 대학 장구본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대체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두루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책에 보면은 자 61쪽 제가 이제 아직은 여기에 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뭐 그 정의에 나오는
공영달하고 정현 주석 그 해석하기 바쁘느라 제가 조금 해석을 조금 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주석은 다 해놨습니다. 자, 61쪽에 보면은 원문 해놓고 제가 대학 고본이라고 해놨죠. 자, 이 글자가 전부 다 몇 글자냐면 1753자입니다. 얼마 안 돼요. 무지무지 짧죠. 1753자다 그러면 천자면 천자죠. 이것저것 하면 천자문보다 글자가 아마 적을 겁니다. 그래서 1753자가 되고 그냥 쭉 그냥 읽어 나가면 돼요. 그런데 1753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19쪽에 한번 보세요. 119쪽에 보면은 주자의 대학 장구본이라고 제목을 달았을 겁니다. 그게 보면은 자, 경문 1장이라 돼 있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전문 1장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뒤에 몇 페이지냐면은 122쪽 그죠? 122쪽에서 123쪽까지 해서 전문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본 대학을 기초로 해서 주자가 이건 이리저리 많이 문장이 뒤섞여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공자님 말씀이라고 해서 뽑아낸 것이 경문입니다. 그래서 경문 1장하고 경문 1장에는 1절, 2절, 3절 이렇게 돼 있나요? 3절하고 아니 7절까지 이렇게 나눴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리저리 인용된 것들은 이제 전문이라고 해서 이제 전문을 10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경문 1장과 전문 10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말씀하신 일이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일로서 쭉 10으로 펼쳐지는 것 입장에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로 후대의 학자들이 이 주자의 이 내용에 힘입어 가지고 주자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보면은 영 아닌 게 많아요. 그죠? 이리저리 좀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웬만큼 이름 났다라고 한 학자들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곡이다, 퇴계다 등등등등의 대학 이런 고정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지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것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야산 이달선사라고 하시는 분은요. 일단 내용 아까 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면서 이를테면은 4장 같은 경우는 경물치지장이라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다가 이게 좀 내용이 빠졌다. 이런 내용을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궐장이라 그래서 보충을 해서 제가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볼 텐데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주자가 쓴 게 영 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50대 야산 이달 선생 같은 경우가 아니다. 내용은 그냥 고본대학이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다. 문장 자체는 굳이 보궐장이고 뭐고 필요 없다. 다만 주자가 일이관지에서 1장과 10장으로 나눈 내용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이제 주역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과 10장에 나눈 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대로 주자가 쓴 1장과 10장의 체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문 1장과 전문 10장으로 만들되 1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죠.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태극을 표현하고 천지인 삼재이치에서 태극, 그러니까 1장, 경문 1장을 3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문 10장을 두면서 10으로 쭉 펼쳐지니까 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기승전결해서 각 장별로 4절씩 만들어 둡니다. 그것이 그 야산선사의 대학 착간고정본입니다. 그게 요 3가지를 쭉 아울러서 대학 착간고정본은 제가 별도로 내용은 쭉 있으니까 여기는 굳이 해석은 안 하고요. 163쪽에 착간고정본을 두고 그 다음에 170쪽 보세요. 170쪽에 나중에 이제 공부 좀 깊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70쪽부터 제가 그 고본대학, 그 다음에 장구본, 착간고정본에서 3가지를 이렇게 비교표로 두었으니까 두루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자 일단 대학을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 일단은 고본대학과 그 다음에 주자의 그 대학 장구본 사이에는 워낙 차이가 크니까 이러면 문장의 편제상이 다르니까 일단은
보본대학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 문장은 길지는 않아요. 문장은 길지는 않기 때문에 도대체 대학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읽다 보면 도대체 이 대학이라는 게 뭔지 잘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대학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읽으면 해석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한다? 열심히 읽고 쓰고 거의 외울 정도를 해두세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주자가 이걸 이렇게 편지했구나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같이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해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61쪽으로 돌아가세요. 61쪽으로 돌아가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지지 이후에 유정이니 정의 후에 능정하며 정의 후에 능안하며 안이 후에 능여하며 여의 후에 능득이니라. 물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우면 즉근 도일이라. 혹시라도 대학 주자의 장구본 공부하셨던 분은 문장이 뭐 이렇게 막 정신없이 섞였냐 아마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자, 이거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다시 살필 테니까 일단 전체적인 뜻만 한번 보세요. 대학의 도는 제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제 친민, 백성들을 친하는 데 있고 제 지어지선이니라. 지극한 선에 그치는 데 있느니라. 지지 이후에 유정이니 그칠 줄을 안 뒤에 정함이 있으니 정한 뒤에 능히 고요하며 고요한 뒤에 능히 편안하며 편안한 뒤에 능히 생각하며 생각한 뒤에 능히 얻어지느니라. 물건에는 본과 말이 있고 이 일에는 종과 시가 있으니 먼 선후를 선후하는 바를 안다면 곧 도에 가까우리라. 우리가 평상시 썼던 말들 참 많이 나오죠. 대학 지도는 벌써 이 1장은 다 공부했죠. 지어지선이니라. 그 다음에 물류 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직근도인이라. 이것도 공부 다 했었죠. 이렇게, 그죠? 좋은 말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고지용 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 기국하고 욕치 기국자는 선제 기가하고 욕제 기가자는 선수 기신하고 욕수 기신자는 선정 기심하고 욕정 기심자는 선성 기의하고 욕성 기의자는 선치 기지하니라. 까지. 그 다음에 옛적에, 그죠? 옛적에 천하에, 천하에, 그 천하의 밝은 덕, 명덕을 밝히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다스리고 그 집안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욕수기신 자,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선정기심,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욕정기심자,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하고 욕성기의자,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선치기지하니라. 먼저 그 뜻을 그 알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 알을 이루는 것은 물건을 바로 잡는 데 있느니라. 물격 이후에 지하고, 그러니까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까지를 이제 일단은 위에다 붙여두고요. 자, 물격 이후에 지지하고 물지 이후에 의성하고 의성 이후에 심정하고 심정 이후에 신수하고 신수 이후에 가제하고 가제 이후에 국치하고 국치 이후에 천하평이니라. 자천자 이지어 서인이 일시계의 수신위본이라. 기본 난이 말치자 부의며 기소 후자 박이요 이기소 박자 후 미지유야니 차위 지본이요 차위 지지 제한이라. 자, 물격 이후에 지지하고 물건이 바로 잡아진 뒤에 알미 이르고 알미 이른 뒤에 뜻이 정성스러워지고 뜻이 정성스러워진 뒤에 마음이 바로워지고 마음이 바로워진 뒤에 몸이 닦여지고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여진 뒤에 집안이 바지런하고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편안해지느니라.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시계의 한꺼번에 한결같이 하나로 다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하느니라.
그 근본이 어지럽고도 말치자 끝이 다스려지는 자는 다스려지는 것은 있지 아니하며 없으며 기소후자 박이요 그 후해야 할 바에 박하고 그 박해야 할 바에 후한 자는 후한 것은 있지 아니하니 이것이 근본을 아는 것이요 이것이 지극함을 아는 것이니라. 그죠? 알미 이르는 것이니라. 알매 이름이니라라고 했는데요. 2장과 그죠? 2장과 3장. 그다음에 4장에는 바로 뭐냐면은 2장에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은 뭐예요? 명명덕어 천하자라고 하는 것은 평천하 개념입니다. 평천하 치국. 그다음에 제가 수신 그다음에 정심 성의 그다음에 치지 경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그다음에 물격 지지 의성 그다음에 신수 가제 국치 천하평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이 제1장이 우리가 이제 그 성약 방식으로 하면은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이 바로 3강령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장과 4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8조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제5장 같이 읽어보죠. 소위 성기의자는 무자기 아니 여호 악취하며 앞에는 미워할로 뒤에는 나쁠 악자입니다. 여호 호색이 차지위 자겸이니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동냐니라. 소인이 한거에 위 불선하되 무소부지하다가 견군자 이후에 아면이 엄기불선하나니 그 어두울 암자 암무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저 기선하니 인지시기 여견기 폐간연이면 즉 하익의일이요 차위 성어 중이면 형어외니 고로 군자 필신 기동냐 아니라. 자, 이른바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무자기야 스스로 속임이 없으니 여호 악취하며 악취를 미워하는 것과 같으며 여호 호색 좋은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이 차지위 자겸이니 이것을 일러 스스로 이때 쾌족하다라고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쾌족하다라고 하니 그러므로 스스로 흡족한다 이 소리입니다.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니라. 소인이 한가로움에 거처할 때 한가롭게 거처할 때 위 불선하되 건차하며 그죠? 불선하되 무소부지하다가 불선을 하는데 불선한 짓을 하는데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가 견군자요의 군자를 본 뒤에는 아면 엄기불선하고 슬그머니 그 불선함을 감추고 이적이 선하나니 그 선을 드러내나니 나타내니 그런데 사람들이 너를 보기를 인지시기 그죠? 사람들이 너를 보기를 마치 여견기 폐간연하니 네 심장 그죠? 네 뱃속에 들어있는 폐와 간을 보는 것처럼 한다면 즉 하익의료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속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보는데 그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를 일러서 마음속에서 정성스러우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깥에서 드러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니라. 홀로 있더라도 결코 불선한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증자왈 같이 읽죠. 신목 소시며 십수소진이 기 엄호인저 부윤옥요 덕윤신이라 신광체반하나니 고로 군자는 필성의인이라. 증자 가라사대 10개의 손가락이 10개의 눈이 보는 바이며 10개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바이니 그 엄하도다.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하는지라. 신광체반하나니 마음은 넓고 몸은 반질반질해지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느니라. 7장 그 다음에 7절 시운 천피기욱한데 녹죽의로다 유비군자여 여절 여차하며 여탕여마라. 절차탕마라는 말로 여기서 나오죠. 원래 이제 시에 나오죠. 슬해 한해며 못 읽겠죠 여기는. 슬해 한해며 혁해 헌해니 유비군자여 종불과 헌해라 하니 여기까지 이제 시를 인용했죠.
여철 염화자는 도학야요 여탁 염화자는 자수야요 슬해 한내자는 준율야요 혁해 환해자는 위의야요 유비군자 종불과 환해자는 도성덕지선을 민지불능망야라. 다시 돌아가서 자 시에 이르기를 천피기욱한데 저 기수의 우북한 곳, 저 기수의 굽이진 곳을 보건대 녹죽의로다. 녹죽이 야들야들하도다. 이 녹죽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녹죽을 푸른 대나무라고 이제 성리학자는 주자는 해석하는데요. 한나라 때의 해석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본초 강목 있죠. 본초 강목에서 녹죽은 푸른 데가 아니라 우리 조개풀 있죠. 조개풀 이른바 황추라고 하는 물감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감 물들인데 일단 녹죽이라 봅시다. 녹죽이 야들야들하도다. 빛나는 문체라는 군자에 여절여차하며 깎은 듯 하며 여탕야마라 쪼은 듯 간 듯 하느니라. 슬레 한내며 그저 씩씩하며 당당하며 그 다음에 혁해환해 아주 빛나고 나타났으니 유비군자여 빛나는 군자여 종 끝까지 그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잊지 못한다 하니 앞에서 헌 뒤에서 헌인데 앞에 있는 헌은 나타나다 뒤에 있는 헌자 말씀 헌자는 잊는다 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잊지 못한다 하니 여절여차자 깎고 그저 깎는 듯하고 간 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학야예요. 그때 도자는 말할 도자입니다. 바로 배움 학문하는 것을 이루고 여탕여마 쪼은 듯 간 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닦음이고 슬해 한내라고 하는 것 그저 굳세고 당당한 것은 바로 준율야 그저 엄숙한 것이고 혁해 환해라라고 하는 것은 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비군자 종불과 환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도성덕지선을 민지불망예라 그죠 성덕하고 그죠 덕이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다시 말해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 있는 이 군자를 백성들이 능히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 말함이라. 역시 여기서 도자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시운 오히라 어조사 어자는 여기서 감탄사 오로 읽으셔야 돼요. 오히라 전왕불망이라 하니 군자는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소인은 낙기나기 이길이 하나니 차위 몰세 불망냐 아니라 아 전왕을 그죠 전왕을 잊지 못한다 하니 군자는 그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고 그 친한 일을 친하게 하고 소인은 그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그 이로움을 이롭게 여기나니 이로써 그죠 몰세물망 세상이 뭘 하도록 잊지 못하느니라. 우리 영세불망비 몰세불망비 해가지고 옛날 무슨 뭐 현감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비석서 여기 바빴던 거죠.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고의 왈 극명덕이라며 태갑의 왈 고시 천지명명이라 하며 제전의 왈 극명준덕이라 하니 개자명년이라. 강고 태갑 제전 전부 다가 서경에 나오는 편명들입니다. 자 강고의 가로대 발능이 덕을 밝힌다라고 하며 태갑의 가로대 자 이에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본다라고 하며 제전이다 하면 요전 순전편이 되겠죠. 요전편 제전의 가로대 능히 준덕이라면 큰 덕을 밝힌다라고 하니 다 스스로가 밝힙니다. 앞에 있는 명명덕을 이제 경전을 통해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탕지 반명의 왈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 구일신이여든 일일신하고 일일신이라 하며 강고의 왈 착신민이라 하며 시왈 주수구방이나 기명유신이라 하니 시고로 군자는 무소불용 기극이니라. 웬만큼 아는 말들 다 나오죠. 이게 어딘지에서 나온지 몰라도 다 하나 탕지반명에 탕임금이 그 목욕 그릇에 새겨서 말하기를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려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하루를 새롭게 하라라고 하였으며 강고의 가로대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킨다라고 하며 시의 가로대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기는 하지만은 그 명이 오직 새롭다라고 하는 유신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무소불용 기극이니라. 군자는 그 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그 황극의 자리가 되는데요. 그 극을 쓰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시운 방기 천려 유민소지라 하니라. 시운 면만 황조여 지우구라 하연을 자왈
오지의 지기 소지로서니 가인이 불려 조화 시에 가로되 나라 서울 천리여. 옛날 이제 임금님이 계시는 서울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천리의 땅입니다. 천자의 땅입니다. 백성들이 그치는 바라라고 하니라. 또 시에 이르기를 면만 황조여라고 하면은 저 기록 아니 황조 소리가 돼 민 이 저 중국어로 민망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깨뭐전 어떻게 돼요? 뭐 꾀꼴이냐 어떻게 돼? 하여튼 하게 우는 새여 황조여. 구 언덕 모퉁이에 그친다 하거늘 공자 가라사대 바로 그치는데 그칠 바에 그래서 오지에 아예요. 그침에 그 그칠 바를 아니 가인이 불려 좋아 사람이면서 새만 갖지 못하랴. 그죠? 새들도 자기가 어디에 자리할지 이걸 아는데 사람이면서 그거 못해서 되겠는가라고 탄식하시는 말씀. 또 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몽몽문항이여. 역시 감탄사 오로 읽으십시오. 오 지피 경지라 하니 위인군엔 지어 인하시고 위인신엔 지어 경하시고 위인자엔 지어 효하시고 위인부엔 지어 자하시고 여국인교엔 지어 신이러시라. 제가 이거는 천자문 시간에 무수히 얘기했던 거죠. 자, 문항의 오지에 해당됩니다. 몽몽문항이여 시몬하신 문항이여. 그죠? 밝게 이어 공경이 그친다라고 하니 임금이 되어서는 인에 그치셨고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함에 그치셨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에 그치셨고 아비가 되어서는 자애로움에 그치셨고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할 때 더불 때 사귈 때에는 미더움에 그치셨느니라. 그 다음에 자왈 청송이 오유인년이 필야사 무송호인저 하시니 이거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논어에 나왔죠. 무정자 부득진기 사는 대외 민지 일센이라. 송사를 들음이 나는 다른 송사를 들음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으니 그러나 반드시 나는 그러니까 송사를 듣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겠지만 오유인야나 해야 되겠죠. 반드시 나는 송사가 없게 할 것이라 하셨으니 무정자 뜻이 없는 자 그 말을 다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크게 백성들의 뜻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니라. 이건 나중에 본문에 가서 이것도 자세하게 볼 겁니다. 14장에 차위 지본이니라 이것을 일러서 근본을 이른다라고 하느니라. 그 다음에 소위 수신이 재정 기심자는 신유 소 분치적 부득 기정하고 유소 공구적 부득 기정하고 유소 호악즉 호락즉 부득 기정하고 유소 우한즉 부득 기정이니라. 심부전이면 시 불견하며 청이 불문하며 시기부지 기미하니라. 차위 수신이 재정 기심이니라. 조금씩 넘어갈 때마다 어디서 들었던 말들 다 나오죠. 자, 이른바 그죠?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는 것은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몸이 분치 그러면 분노 그죠? 분하는 바가 있으면 분내하는 바가 분하고 성내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유소 공구적 두려워하는 바가 있다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유소 호락적 지나치게 어느 한쪽을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다면 역시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유소 우한적 근심이 있다면은 그죠 우한이 있다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으려고 하여도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를 일러 수신 몸을 닦는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느니라. 그 다음에 16장 어떻게 할까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렇게 해서 얼른 대답하시는가 봐. 이거는 제가 왜 먼저 이렇게 전부 해드리냐면 이게 나중에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이게 해석 들어가면은 도대체 대학이 뭐냐고 안 되니까 항상 공부할 때마다 저 몇 장 안 되죠. 글자 1700 쉬운 세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 들을 때마다 집에서 꼭 한 번씩 읽거나 미리 와서 쉬는 시간에 전체를 한번 다 읽어두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옛날 군자들이 그저 선비가 반드시 갖춰야 될 그 중요한 그 공부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몸에다가 딱 붙이시라라는 겁니다. 이게 통과가 돼야 나중에 중용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